9일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공사장 울타리가 넘어지는 등 시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비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우수관 입구를 막으면서 도로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 재확산 추세에 부산시가 비상 방역 체제를 가동하는 등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중점 관리 시설 만여 곳에 대해 전수 특별 방역 점검이 이뤄집니다. 다음 달 3일 수능시험 당일에는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장이 운영됩니다. 또 시험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와 남구 등 5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산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과열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늦가을치고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시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우수관 입구를 막으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갑자기 도로가 물에 잠기고 승용차가 옴짝달싹 못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차량에 갇혀있던 시민 2명을 구조했습니다. 19일 부산 지역에 6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비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우수관 입구를 막으면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겁니다. 쌓여있던 낙엽을 치우자 빗물이 금세 흘러내려갑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다시 낙엽에 막혀버립니다. 오늘 계속 비가 왔으니까 오늘 계속 빼고 있습니다. 잎이 이제 배수구를 막아서 이제 물이 못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빼줘야 이제 물이 빠지는 거예요. 바람도 거칠게 불었습니다. 사상구와 남구 5, 6도, 중구 일대에 순간 최대 풍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오후 1시쯤 동서고가에 설치된 칸막이가 강풍에 뜯겨져 나가고 공사장 가림막이 넘어지면서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또 가건물 천장이 강한 바람에 날아가 차량 3대를 덮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늦가을 요란한 비바람 이후 20일부터는 쌀쌀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19일 밤에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차차 떨어지기 시작하여 20일 아침 기온은 19일 아침 기온보다 10도 내외로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부산은 강풍으로 인해 19일 오후 1시부터 광안대교와 남항대교의 트레일러 통행이 금지됐다. 3시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부산시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 신공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부산의 주요 기관 단체장이 참여한 조찬 포럼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가덕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대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조찬 포럼. 부산시와 교육청, 기초단체 등 부산의 주요 기관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토부를 앞으로 설득하고 넘기 위한 제일 첩경이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래? 당장 간에 충분히 협의를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덕신공항으로 가야 된다면 안을 좀 빨리 단일화해서 이 가덕신공항의 어떤 모양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부터 하나로 가야지 이게. 국토부 역시 검증이 결과에 수긍해 김해 신공항 계획 폐기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언론의 비판적인 기사와 대구 경북의 반발이 시작된 상황. 이 자리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언론이나 나오는 내용 중에 허위, 과장, 왜곡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대응할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지역 언론이나 부산시나 그때그때 실사구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 반대 여론의 부분에는 그 뒤에 바로 또 정치 논리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정치 논리와 이 반대 50%의 반대 여론의 이 전략적인 부산시의 그 공약 계획이 없이는 공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라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정치권을 향해 여야를 떠나 부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고 시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위기의 지방대, 그 현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지난 1996년 정부가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발표하며 대학의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정원의 자율화가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학령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신입생 감소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2014년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폐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6년 당시 정부가 대학을 설립하는 요건 자체를 대폭 낮추고 정원 자율화 방침을 세우면서 전국에 대학 60여 개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대학이 늘어 진로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대학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전국 지방대 곳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지방대학 14곳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에서야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집을 키운 지방대학들의 위기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입학 가능 인원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45만 7천여 명인데 반해 4년 뒤에는 16%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17년 뒤인 2037년에는 31만 5천여 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보다 31% 줄어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 지역 간 교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방안은 지방대의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신입생 충원율을 못 채우는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못 받게 할 계획인데 학령 인구 감소세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예산 지원 격차를 꼬집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대 육성법 제정 이후 교육부가 신설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유일한 지방대 지원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학, 지자체 차원의 플랫폼 구축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지자체하고 대학이 서로 협력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을 신설을 해서 지자체와 대학과 지역 혁신 기관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혁신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었거든요. 지역의 산업과 실정에 맞는 인재들을 선택 집중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고 오는 2024년이면 신입생 정원의 70%를 못 채우는 대학이 절반에 달할 것이란 통계가 발표된 가운데 지방대는 출구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포함한 부산 지역 5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와 대구시 수성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부산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과열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의 전국 재확산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봤을 때 다소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수도권과 강원, 호남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재확산에 대비해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중점관리시설 만여 곳에 대해 전수 특별 방역 점검이 이뤄집니다. 또 발열과 호흡기 환자에 대한 진료 절차를 마련해 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에 적용하는 등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도 대비하겠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시험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2주 동안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교육 관계자의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학원과 교습소 등에도 수험생 대면 수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장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수능 시험장은 일반 수험생을 위한 일반 시험장,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대동대학교가 19일 제4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는 2년간의 기초 간호학 수업을 마치고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 간호학도들이 촛불을 들고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간호 원칙을 담은 내용을 맹세하는 의식입니다. 학교 측은 하얀 가운은 이웃을 돌보는 간호 정신을 상징하고 손에 든 촛불은 나이팅게일의 간호 정신을 본받아 주변을 비추는 봉사와 희생 정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19일 오후 동아대병원 1층에서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동아대병원 재활의학 전문의 이종화 센터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등 6명이 근무하며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의료 서비스와 임신, 출산 등 모성 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보건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관리 전문 교육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건강권 교육도 진행합니다. 해운대구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의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급변하는 행정 여건과 시대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전문가가 주도했던 관 중심의 행정적 계획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그려나가는 구민 주도형 계획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는 이번 비전과 전략 수립에 구민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공무원이나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은 온라인 의견 수렴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민 인식조사와 수기형 원탁 토론 등 내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